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. 제가 요즘에 ETF 관리하면서 고민거리가 있거든요. 바로 이 배당주입니다. 사실 제가 배당주를 모으지는 않아요. 모으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매달 매수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. 다만 배당주가 없느냐? 그렇지는 않아요. 제가 좀 공격적인 성향이고 또 ETF를 운용을 하는 그 목표가 대부분은 은퇴자금 등의 이제 장기 목표이기 때문에 이 자산 배분이 좀 공격적으로 세팅은 되어 있어요.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자산을 100% 성장주, 나스닥, 테크 관련, AI 관련 이런 ETF로만 세팅을 해놓지는 않거든요.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. 저는 좀 주기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편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동안에 좀 수익이 난 종목은 조금 걷어내서 배당주나 채권으로 옮기는 거고, 반대로 좀 증시가 안 좋다 그러면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배당주와 그리고 채권을 매도를 해서 부진한 성장주를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 배당주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, 고민인 게 뭐냐면은 사실 국내 배당주를 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미국 배당주 ETF를 선호를 하는데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.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슈드. 근데 문제는 이 슈드의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결국 제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. 자, 일단 우리가 배당주의 역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역할, 이 완충제의 역할로 약간 배당주 ETF를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. 혹은 채권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지난 5년간의 차트인데,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그냥 스파이랑 QQQ에 5대5로 배분을 했을 때 이때 표준 편차는 약 18%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변동성이 위아래로 약 18%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두 번째 포트는 배당주 비중을 약 30% 정도 늘렸을 때 이때 표준 편차는 약 17%, 그리고 마지막 포트는 배당주의 비중을 약 40%로 늘렸을 때 이때 표준 편차는 약 16%대입니다. 당연히 결과론적으로는 가장 공격적인 자산 배분인 첫 번째 포트폴리오가 성과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겠죠. 하지만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. 중간에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내가 견딜 수가 있느냐 없느냐,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. 실제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일 때, 이렇게 보면은 이게 조금 멀리서 차트를 바라봤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고 느껴지겠지만,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하락률이 훨씬 더 높죠. 그래서 중간 요쯤 보면은 포트폴리오 두 번째와 세 번째 포트폴리오보다 성과가 안 좋거나 비슷해지는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. 그런데 상당수의 투자자분들이 이때의 변동성을 잘 못 견디는 편이에요. 그래서 최고의 자산 배분, 최고의 포트폴리오는 내 성향에 맞아야 되거든요. 그냥 내가 10년, 20년 투자할 거니까는 나는 나스닥으로 100% 구성할 거야. 이게 10년, 20년 유지할 수 있다라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과거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결과를 냈고, 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내가 겪게 되는 그런 변동성, 그것을 과연 내가 견딜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죠. 이게 높은 출렁임이 단기에 왔을 때,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을 하고 초창기에 왔을 때는 잘 버텨집니다. 왜냐면은 그때까지 모은 돈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. 근데 적립을 4년, 5년, 10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수익 잘 나다가 정말 오랫동안 투자했는데 그때부터 이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얻었던 수익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는 투자자가 몇이나 될 것인가.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기간이 길어지면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, 이건 이론적인 거고, 내 성향에 잘 맞춰야 되고 내 투자의 경험도 잘 따져서 조금은 이제 안전장치를 잘 마련해 놓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.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배당주 ETF를 저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성향이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완충제 역할로서 적정 비중은 항상 좀 세팅을 해 놓는 편입니다. 배당주의 두 번째 역할은 현금 흐름이죠. 배당을 통해서 현금이 필요한 사람, 가장 대표적으로는 은퇴한 분들, 파이어족도 마찬가지겠죠. 배당주의 장점은 변동성이 높지 않고, 그리고 일정 수준의 배당률, 분배율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연금처럼 뭔가 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은퇴하고 나서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좀 적합합니다. 근데 요즘에는 이 배당주 ETF보다는 커브드콜 ETF가 나오면서 이 돈의 흐름의 추세가 좀 커브드콜로 많이 쏠리고는 있어요. 하지만 요즘에 인기가 많은 커브드콜은 사실은 변동성이 좀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저는 좀 잘 지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.
자, 이렇게 배당주의 역할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, 제가 이 선수 교체를 고민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수익률이죠. 자, 이렇게 미국 고배당, 그리고 한국판 슈드, 그리고 다우 3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어요. 물론 이 데이터가 요 ETF가 상장된 지가 이제 한 달 됐기 때문에 한 달 데이터로밖에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, 어쨌든 이 고배당주 ETF가 갖고 있는 컨셉은 잘 알고 있고, 그리고 과거 5년, 10년 백테스트 결과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한 달 데이터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선수를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긴 했거든요. 자, 일단 좀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높은 성과를 낸 게 미국 고배당입니다. 약 한 5% 정도 수익 내고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가 슈드가 약 한 2.5% 정도, 그리고 다우 3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수익률이 약 한 1.8% 정도 성과 내고 있습니다. 같은 기간 S&P 500이랑 나스닥은 마이너스였는데, 그것과 대비해서는 확실히 이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배당주, 그리고 다우 30의 성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.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수익률만 보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대부분 배당주 ETF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종목의 성과는 2.5%밖에 안 됐고,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요 미국 고배당 ETF의 성과는 거의 2배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 3년 성과를 다우 30이랑 한국판 슈드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54%와 27% 딱 2배 차이가 나요. 이거는 분배금 둘 다 재투자를 했을 때 가정치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성과 차이가 나면은 이게 뭔가 이 슈드 ETF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거기는 해요. 이게 물론 최근에 시장이 이 슈드 ETF에 유리하지는 않아요. 이게 요즘은 성장주 위주로 워낙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슈드가 갖고 있는 그 구성 종목만으로는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거든요.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비교치는 될 수는 없지만 다우 30보다도 성과가 이렇게 반토막이 난다라는 것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. 물론 또 하나 고려를 해야 될 거는, 저는 이 현금 흐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. 단순히 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배당주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뭔가 분배율이 높거나 뭐 배당률이 높거나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,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슈드 ETF의 부진한 성과가 어떻게 보면 더 뼈아픈 거죠. 자, 아무튼 지금까지 저의 이 완충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는 저만의 이제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비중이 대략적으로 해외 채권이랑 그리고 한국판 슈드 절반 세팅을 해놨어요. 저는 성향이 그래도 좀 공격적이라서 국내 채권이라든지 뭐 파킹 ETF 이런 거를 가지고 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변화를 시켰냐면은 둘 다 비중을 좀 줄였고, 그래서 해외 채권이랑 한국판 슈드의 비중을 각각 20%, 30% 줄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우 30을 추종하는 ETF의 비중을 새로 넣었고, 그리고 미국 고배당 ETF를 새롭게 편입을 해서 총 4가지 종목으로 저의 이 완충 포트폴리오를 세팅을 해놨어요. 완전히 슈드라는 종목을 버리지는 않았고,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도 이 슈드 ETF가 왜 부진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.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시장 트렌드와 맞지 않는 문제도 있는데, 결국 시장은 돌고 돌아요. 지금은 성장주가 주도하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 거품론이 계속적으로 뭔가 트러블을 일으킬 거고, 또 언젠가는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올 거고, 그러면은 그동안의 빛을 내지 못했던 뭐 가치주라든지 배당주가 또 떠오르는 시기가 옵니다. 그때는 이 슈드가 다시 좀 정상 궤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어서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 배당주를 통해서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 자리를 다우 3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추가로 이제 넣었고, 그리고 백테스트 결과 그리고 최근 한 달치 결과를 좀 지켜봤을 때 앞으로도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 미국 고배당 ETF를 또 새롭게 편입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슈드의 비중을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완전히 전량 매도를 해서 비중을 제로로 할 수도 있겠죠. 그거는 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배당주 ETF의 종목을 조금 변동한 저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구체적인 종목을 언급을 하기엔 좀 조심스러워서 대략적으로 이제 키워드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, 요거는 그냥 네이버에 키워드로만 검색을 하셔도 제가 선택한 ETF가 어떤 종목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제 블로그와 저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꾸준히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